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의 김민아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에 폭락의 움직임을 보였던 국제 유가는요, 오펙에 대한 정례 회동 그리고 G20 회의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요, 초과 공급 우려 그리고 감산 기대가 맞서면서 제한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재고 발표가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 함께 분석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어제 클라리다 부의장이요, 최근에 중립금리에 좀 다가섰다라는 발언을 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에 또 함께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발언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오늘도 함께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끌어가 보시고요. 발빠른 정보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무료 리딩방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요, 절제 마스터를 검색한 후에 무료 리딩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는 물론 또 방송이 아닐 때에도 함께 궁금증을 풀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저희가 함께할 두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신을 책임져 주실 박나경 캐스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G20 회담 정말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정상들이 속속히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고 있다는 외신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 사우디 왕세자에 대해서 과연 정상들이 악수를 할 것인지 손을 내밀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일지 또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한편 무역 회담과 관련한 발언들 또 그의 다양한 이슈들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까지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하면 또 마스터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제 마스터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오늘 한 주 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네, 크루드 오일의 과연 저점은 어디인가, 또 미증시의 향방과 더불어 앞으로 지금 이틀 이내에 다가온 G20 회의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무역 관세에 대한 분쟁은 과연 이번에 해결될 만한 실마리 국면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제 마스터님 무료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요. 급등주에 대한 또 소개와, 네, 해외 선물에 대한 포지션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샘플러스 회원들과 또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석을 하셔서 좋은 자료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절제 마스터님이요, 파생의 밤을 현재 준비하고 계신데요. 선착순 100명이라고 하니까요. 빠르게 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1월 8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은 또 알아볼 거고요. 먼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시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의 시세입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은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0.88%대 하락하면서 51.2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0.34%대 상승하고 있고요. 2695선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봉 켜주고 있는데요. 0.55%대 상승하면서 6,7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반면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0달러 선이 붕괴가 됐고요. 1213달러에서 현재는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0.04%대 현재 밀리면서 1.13015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저희가 알아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슈 가기 전에요. 저희 이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외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박나건 캐스터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오늘 첫 번째 오프닝 이슈입니다. 취임 후 가장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그 내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현 시각 28일 날 진행이 되죠. 과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변경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와 또 횟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CNBC를 통한 외신 쪽에서는요, 큰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지금 이런 충격이 큰 만큼 이 부분을 과연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또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때다라고 말을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지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요,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려야 할 때다라는 발언을 재차 내놓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되돌렸다. 그동안 2%로 밑돌던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정말로 즐거운 일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지지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미국 연준의 정책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내놨습니다. 연준이 지난 2년간 분기당 한 번씩 규칙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부양책을 없애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연준은 금리를 올릴 때 향후 경제 전망이 아닌 현재 물가 상황, 그리고 실업률, 성장 등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시장에 향후 금리 인상 경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에 대해서 연준 의장인 파월의 탓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네, 그러면서 이 파월 의장을 임명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도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GM의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이것이 모두 다 연준의 탓이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7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추가 2,670억 달러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은 나중에는 결국 양측이 무역전쟁의 일시 중단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시일이 가까울수록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힘들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요. 또 향후 이제 연말인 만큼 내년 경제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해야 하는 상황에 또 내몰릴 것이다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리 커덜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중국 측의 미온적인 자세로 무역 합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추가 관세 등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또 내놨고요.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이런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커덜러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은 전체 차원에서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면서 전반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 냉전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은 약세장에 진입하게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에 따르면요, 이 올해 끌어온 이 경제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S&P 500이 내년에 2,300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이 전거래일 종가보다 14% 정도 낮은 수치인데요. 9월 21일 장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죠. 이미 9% 이상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망대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의 진입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네, 과거 무역전쟁이 시작됐을 때 지금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개월 동안 시장은 평균 20% 정도 하락한다라는 이런 예상 전망치와 함께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역사적인 평균에 있지만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S&P 500이 2,300선 근처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주말에 이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역전쟁이 더욱더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에 대한 예측치를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입 자동차들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독일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CNBC가 이에 대한 또 보도를 전했는데요. 유럽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이날 이 소식에 크게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G20 정상회의 이후에 관세 부과에 대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건설적인 진전이 회담에서 이뤄지면 EU나 일본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백악관에서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20 회담이 전 세계에 끼칠 영향이 여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레딧사이츠가 애플 회사채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크레딧사이츠의 한 전략가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애플 회사채 등급을 시장 수익률에서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아이폰 가격 또 서비스 부문 성장으로 영업 흐름이 양호하겠지만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된다면 이렇게 시장 수익률 하회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애플의 막대한 보유한 현금 그리고 큰 시가총액은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안전한 마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지만 애플의 장기 채권은 피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애플 주가는요, 이 좀 매출이 저조하면서 일본의 통신사들과 손잡고 할인에 나설 것이라는 이런 소식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애플의 어떤 전략이 먹힐지 좀 더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중국의 회담 앞두고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시티그룹이 산출하는 선진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26일 기준 마이너스 26.5를 기록했는데요. 6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서프라이즈 지수는 경제 지표가 이코노미스트들의 기대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 높아지고 또 기대 이하인 경우 낮아지는 수치입니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당연히 이 경제 지표가 이코노미스트들의 기대를 밑돌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요, 미국 연준이 오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를 이끌었던 퍼먼은요, 이 지금과 같은 이런 행복한 골디락스 경제를 유지하려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또 긴축을 재개할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새로운 좀 지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벵가드는 지난 10월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주식 펀드인 벵가드 토탈 스톡 마켓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지난달 10일 다우존스의 8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또 S&P 500 지수가 3% 이렇게 밀렸을 때 주식을 순매수했다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망이나 주식 가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지금 하지는 않고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저가 매수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장기 투자자는 주식 매수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거래를 직접 지시한다면서 이렇게 현금 흐름과 또 기관 자금 유입 등이 거래를 독려한다라고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가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다소 높아지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물론 G20 회담을 앞두고 낙관론도 나오고 있지만요. 또 관세 부과 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발언한 만큼 이 추가 관세 부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왔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긴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 긴장 수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시티그룹이 28일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 시티그룹은 유로화 가치를 발목 잡았던 이런 이탈리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가까스로 좀 완화가 됐지만 이제는 부진한 경제 지표가 유로화를 누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G20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유로화의 비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일상에는 여전히 우려감과 또 기대감 이렇게 반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담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이 연설은요, 한국 시간 29일 새벽 2시에 또 이어지니까 꼭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볼 저희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S&P 500에 대한 부분인데요. 12월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현재 S&P 500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폭넓은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죠. 이 때문에 현재 S&P 500 지수는 3거래 연속 양봉 마감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1월물에 대해서 볼 텐데요. 현재 오펙과 G20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20 정상회담에서는 사우디와 미국이 또 만나고 사우디는 카슈크치 사건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날을 또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절제 마스터님과 전략에 대해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S&P 500에 대해서는 업을 먼저 들어드렸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미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시청자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S&P와 나스닥 간에서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20에 대한 뭔가 무역 협상 분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애플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면서 저가 매수 반등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일 기준으로도 S&P와 나스닥은 좀 더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6,750라인에 지금 단기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6,750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금일 6,800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예측을 하고 있고요. S&P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2,695라인에 단기 고점인 형성되어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지금건도 마찬가지로 2,695라인을 넘어서 2,700에 안착한다면 오늘 금일 가파른 상승세가 2,720라인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6,720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수 구간은 저희가 어디서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굉장히 좀 상승폭이 0.54% 정도 올라 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맥점은 6,660라인을 맥점으로 봤었습니다. 하지만 6,660라인을 지지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지금 미장 개장 시간이 지금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6,700라인을 견고하게 지지해준다면 전일 종가 라인을 지지받아서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를 나오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고요. 눌림을 좀 기다렸다가 6,700라인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진입하시는 게 좀 올바른 접근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진입은 조금 무리지만 6,700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가 진입을 해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몇 티까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상승폭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나스닥은 평균 진폭을 좀 살펴보자면 당일 진폭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는 400틱, S&P 같은 경우는 80틱에서 120틱이 지금 상하 진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은 지금 거의 200틱 넘게 상승세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점을 추격하는 방법, 접근법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미장이 바로 개장하고 나면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좀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좀 이용해서 눌림 시간에 6,720라인까지 나스닥이 좀 눌러준다면 그때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올바른 접근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200틱 정도를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네. 상승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인 좀 생각을 일단 갖고 있는 측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한테 확실한 제스처는 표했습니다. 지금 너네가 갖고 온 관세 무역 협정에 대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제스처는 확실하게 표명한 것 같고 그리고 G20회의에 지금 7개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 정상들과의 일정을 짜는 데에도 몹시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국가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과연 중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미국에 조금은 한 발 물러서는 스탠스를 취한다면 여기서 무역 협상에 대한 거시적인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무역 관세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다면 지금 시장이 모두가 예측하는 대로 결국은 2,500달러 상당의 2천억 달러 상당의 무역 관세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을 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결국은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G20 정상회담이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방금 상승이라고 말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좀 그럼 단기적으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기준을 살펴보시면 지금 3거래일 양봉으로 좀 기술적 분석을 좀 드린다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위에 지금 저항대가 촘촘하게 7,300라인까지는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추세의 변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상승세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강한 상승세 돌파가 나오려면 G20회의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테고 금일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매수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금일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시장 투자자분들께서 염두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G20 참석에 앞둔 이 사우디 왕세자가요 아르헨티나에도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오일 관련해서도 G20에서 좀 회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관련해서 저희 외신 소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CNBC 30분 전 기사인데요. 다우가 지금 16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 헤드라인인데요. 연준 의장, 즉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이지만 이 기술주들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 팡주죠. 이 기술주들의 이 지수 상승 견인 이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취임 후 가장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연설 내용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Here's what to expect. 네, 연준 의장의 발언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매파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는 좀 신중할 것 같다. 이 시장의 충격 이런 부분을 고려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웰런 글로벌이라는 기관에서는요.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스트레스를 좀 인지해야 한다. 아직 너무 모르고 있다라면서 비판 섞인 우려를 내놓았고요. 증시를 넘어서 크레디트 시장도 좀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크레디트 금리 스프레드가 좀 위태로워질 것 같다라고 역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워치 기사인데요. 이 마켓워치 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제 기관들의 이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JFD라는 기관에서는요. G20가 다가올수록 이 시장의 변동성 하루하루 계속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정상의 이런 합의 예상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 반대의 결과겠죠. 즉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파월 의장을 임명한 것이 후회된다. 조금도 기쁘지 않다라는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이 GM사의 이런 구조조정도 이제 트위터에 언급했던 이 내용이죠. 이 부분도 사실 이 연준 때문이다라고 연준의 탓을 돌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최근 행보가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입니다. 이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GM사에 대한 CEO 메리 바라를 언급을 하면서 매우 disappointed,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의 공장을 폐쇄했죠. 사실 이 부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으로 도와줬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냐라면서 격분을 하고 있고요. 모든 전기차를 포함한 지원금을 이제 삭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멕시코와 중국에도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잘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나는 미국의 노동자들 편에 서 있다. 하면서 미국을 위한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레리 커덜러는요, 물론 이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지만 중국과의 회담을요. 하지만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좀 다소 회의적인 이야기도 좀 내놓고 있다라면서 다소 이 회담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아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준비를 많이 했고요. 또 중국은 이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 만약에 트럼프가 실망하면 추가적인 행동, 즉 관세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기선 제압의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장이 이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잠시 후에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잠시 후 5일 이슈 때도 또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3.5%로 월가 예상에 부합한다라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질문이 하나 와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014님께서요. 마스터님, 나스닥을 6,705호에 매도 한 계약 들어갔는데요. 바꿀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점에서 지금 매도로 들어가신 건데 고점 매도 전략을 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유는 좀 타당해 보이는데 단기 고점을 6,750에 놓으시고 지금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청산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전에 오시면 청산을 좀 하시고 왜냐하면 미장 개장이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좀 무모하게 베팅을 좀 하시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미장 개장을 좀 하시고 나서 흐름이 좀 안정된 다음에 한 차례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고점 매도 전략을 성급하게 좀 하신 것 같은데 고점 매도만 한 것도 뭐 타당한 사유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손절을 꼭 거시고 미장 개장 때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절을 조금 걸어놓고 미장의 개장이 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전략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도 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국내 선물에 대한 전략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국내 선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선물이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지난주 목요일 방송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690포인트였습니다. 269포인트 정도였었는데요. 나스닥, 국내 선물이 더더욱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는 270포인트를 돌파하고 더 상승세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좀 힘을 내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코스닥 지수가 700선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좀 가파른 상승세를 나왔고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세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74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일도 아무래도 오늘 미증시가 올라가는 흐름에 따라서 내일도 조금은 상승세를 더 이어가지 않을까. 275포인트에 안착한다면 27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내일도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우리 아까 시황에 대해서 짚어줄 때 트럼프가 또 무조건 낙관을 할 수만은 없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 우리
우리가 또 추가적인 관세를 물릴 수가 있다. 이런 압박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수에도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세적인 하락을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추세적인 하락은 보고 있지 않고요. 네, 아무래도 그 G20에 대한 재료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G20에 대한 이제 회의 결과가 12월 1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G20 회의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재료는 악재든 호재든 소멸에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 상황에서는 이것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G20에 대해서 무역관세가 부과되고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 대중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세 하락 압력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면 코스닥 지수가 700을 좀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국내 증시에도 조금 더 햇볕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좀 시장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의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 골드에 관해서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대표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물론 골드와 달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달러는 지금 강세로 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강한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골드로 말씀드리면 12월물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오고 어제 또 달러 인덱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이 이루어졌는데요. 2월물 기준으로 좀 다 보자면 바닥을 좀 형성한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골드와 달러의 연동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반대되는 상품인데요. 네. 달러 인덱스가 상방으로 올라가자면 골드는 하방 압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전자산으로 묶었을 때는 골드도 같이 상승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골드에 대한 안전자산은 조금 메리트가 상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차월물이 이제 오픈됐을 때 2월물이 오픈됐을 때 과연 저가 매수세와 더불어서 안전자산이 결합된다면 그것은 향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은 약간 더 기다렸다가 저희가 투자의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3, 4분기 경제성장률이요. 3.5%대 상반기에 이어서 3%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시세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05%대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혼조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212.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오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현재 계속적으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1%가 넘는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1.25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증시 개장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선물 지수는 0.34%대 상승하면서 2,694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695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부분 확인됩니다.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현재 강하게 오른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4거래 연속 상승인데요. 0.7%대 상승하면서 우리 마스터님 말씀대로 상승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759포인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지수 그리고 현물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스터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상승 출발보다도 아까 질문하셨던 시청자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손절을 꼭 거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매도를 지금 고점 매도 전략을 성급하게 좀 취셨기 때문에 15포인트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60틱 정도니까 손절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네, 결국은 지금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6,752포인트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강한 눌림이 나오고 이 눌림을 버텨주는 모습이 진행돼야죠. 오늘 더더욱 기술적으로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고 또 미증시의 대표격인 팡의 주식들이 오늘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나스닥 기술지에 대해서는 오늘 6,750을 넘어서 네, 6,800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에 해외 시황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슈부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개장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이 기대감, 이제 연설에 대한 이런 기대 속에서 이 부분이 오늘 상승 견인했다는 헤드라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연준 의장의 발언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연설 내용이 이제 말씀드렸던 리차드 지금 클라리다 의장의 발언과 매우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의 2019년에 대한 전망이 가장 지금 궁금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12월 금리 인상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지배적으로 외신 쪽에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 다음 달 지금 올릴 것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내년에 3번 정도 올릴 것 같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지할 것 같다. 물론 이제 아직 연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치지만 이제 지배적인 의견은 그러하다라고 지금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준과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레리 코들로 발언이 이제 모든 것들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빵주들 좋은 성적 보이고 있고요. 또 보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역 이제 긴장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조금 누그러들면서 2%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부분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들이 속속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외신 쪽에서는요 G20 관련된 소식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말씀대로 빵주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성적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 1% 넘는 상승을 보였다는 소식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굉장히 아리송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쪽은 큰 금리 계획은 변하지 않지만 클라리다 의장과 유사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레리 코들로 위원장의 말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에서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좀 하락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세계 경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원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예전에 비교했을 때 전 연준 의장과 지금 이름이 선뜻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비교했을 때 매파적인 원래 기조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원래 트럼프가 제롬 파월 의장을 처음에 임명할 때는 자기의 의견과 좀 동일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임명한 측면이 강했지만 연준은 결국은 연준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결국은 달러 인덱스는 상방으로 이어갈 것이고 다른 유로 통화, 파운드 골드 이런 통화류 상품들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장이 더더욱 불거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 또 국내 증시에도 미증시, 국내 증시에도 더더욱 좋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파월 의장의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매파 발언을 하게 될 때는 달러가 또 상승하게 되고 지수는 또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오펙 그리고 G20에 대한 부분을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재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0.67%,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1.40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앤다운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지금의 하락은 그렇다면 약간의 조정이다. 네,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2거래일 연속의 어떤 횡보 움직임을 좀 보자면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해당의 움직임이 진폭이 거의 200틱이 넘어가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기 쉽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졌었는데 어제만 보더라도 52.30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미장 개장 중에 결국은 200틱이 내려가는 50.30까지 내려가는 가파른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세가 결국은 매도로 이어졌나?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다시금 200틱이 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었었는데요.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 접근을 한 상태였는데요. 지금 50.88에 내려와서 단기 저점은 좀 찍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의 맥점은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51.60 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51.60 라인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더더욱 가파른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51.60 라인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저희는 그러면 데일리로 매매를 하는 게 올바를까요? 네, 지금은 데일리가 좀 올바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어제도 굉장히 시청자분들에게 솔직하게 접근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제 매매를 하면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맛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샘플로스 회원들하고도 손실이 많이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 돌이켜보자면 결국은 모두가 처음에 수익권이었었는데요. 욕심을 과하게 내면서 결국은 손실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모든 상품을 진입한 상태에서 모두가 빨간불이 켜지고 수익권이었었는데 결국은 과한 욕심이 좀 망치지 않았나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결국은 상하방의 진폭이 크고 휩소가 굉장히 심한 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롱 추세보다는 조금 더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수익을 청산해 나가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또 손절에 대한 부분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고 있으면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 크루드오일에는 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인 요인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유 재고라든지 경제 지표들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스터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까요? 네, 트럼프의 뉴스입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캐스터님도 있으시겠지만, 영어가 좀 딸려서 동시통역처럼 캐스터님처럼 되면 좀 될 텐데, 트럼프의 뉴스가 가장 크루드 오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샘플로스 회원님께 배운 건데요. 10시 반에 트럼프의 기상 시간이다. 트위터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조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어떤 상하방의 펀더멘탈적 요소는 모두가 갖춰진 상황입니다. 카시쿠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깊게 언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상방 사유, 오페크의 감산, 하방 사유, 트럼프의 트위터, 네, 결국은 미국의 비축유, 이것이 지금 하방 사유인데요. 과연 오페크에서 이번에 G20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강하게 감산을 주장할 것이냐, 그러면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트럼프의 뉴스가 더 강해서 미국의 비축유를 풀어가면서 결국은 하방 압력을 펼칠 것이냐 이건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원유 재고나 어떤 펀더멘탈적 사유보다는 결국은 모두가 G20을 앞두고 트럼프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지표들보다는 현재 트럼프의 말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희가 수요일이잖아요.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가 또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 정시 30분쯤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상대로 증가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은 크루드 오일은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단기 저점을 좀 형성을 한 것을 보시자면 50.40이 지금 50.40포인트 단기 저점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연속 이틀 거래일을 보시자면 50불이 결국은 무너지지 않고 추수감사절 에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저점을 높아가면서 고점도 높아가는 흐름인데, 이것을 깨는 흐름이 결국은 원유 재고량 오늘 발표인데요. 오늘 원유 재고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세계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예측치보다 많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원유가 50불이 내려가고 결국은 깨지는 장세가 예측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원유 재고량이 많이 나왔는데도 결국은 어떤 움직임이 없다 이러면 결국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트럼프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지표보다는 시황적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측치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요. 현재 하단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EIA의 주간 원유 재고 예측치는요. 0.769였습니다. 이전에는 4.851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든 예측치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저희 외신은 또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님.
네, 오일 가격 이제 로이터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전 기사인데요. 이제 오일 가격이 $60 이하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헤드라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 언급된 부분이 미국의 원유 재고 부분 그리고 오펙 회의 부분 이 두 가지 요인이 크게 꼽히고 있는데요. 한편 이제 오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유 재고 증가와 또 오펙의 감산 부분의 합의가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대한 의문점 이 부분에 지금 하락을 했다라면서 $60 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PBM 오일 협회에서는요. 오펙 회의 결과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펙과 지금 사우디, 지금 감산을 한다고 사우디도 지금 발표를 하긴 했지만 모든 국가들의 합의, 그리고 모든 국가들의 의견은 지금 들어보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회의 결과는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고요. 브렌트유가 $50대로 지금 하락하면서 이 59.59까지 떨어졌다는 지금 언급도 되어 있습니다. 네, 10월 초에 최고치였죠. $86에서 지금 30% 이상 빠진 이 기록이고요. 또 공급이 2019년에 수요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라는 이 부분 분석도 함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기관에서는요, 2019년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서 오펙이 이렇게 감산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추세에 주목해야 된다. 과연 얼마큼 또 증산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속도는 어떨 것인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돼 있습니다. G20 회담 때 오일 관련된 소식도 크게 언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G20가 아무래도 정말 전 세계 지금 경제 지표를 바꿔놓을 수 있겠다라는 외신 쪽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황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시각에 지금 어떻게 선물 지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시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루드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39%대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는 51.0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수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0.36%대 상승하면서 6,74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693.5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이어서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골드는 지속적으로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0.16%대 하락하면서 1,21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세에 대해서 챙겨봤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질문이 와 있어서 질문에 대한 부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현재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반갑습니다. 절제 마스터님. 이 미중 회담이 성사될 때 골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지금 실질적으로 오면서 골드에 대한, 흐름을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12월물보다는 2월물로 일단 만기일이 12월물은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2월물로 좀 거래를 하시고 과연 여기서 단기 바닥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위아래로 좀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되는 지금 흐름입니다. 모습인데요. 결국은 여기서 상승으로 올라가느냐, 결국은 가파른 하락 사이를 나타내느냐 이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좀 G20과 여러 가지 제롬 파월 의장들의 연설 이런 것을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묶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달러 인덱스에 같이 묶여서 상승세로 이어가지 않고 달러 인덱스에 반대되는 흐름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으로 이어간다면 골드는 더더욱 하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물 만기일과 월물이 시작되는 차월물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좀 분석을 하기가 힘들고요. 2월물이 이제 2월물로 거래를 하고 거래량이 좀 급증하면서 흐름이 나왔을 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골드가 안전자산으로 묶이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 골드가 안전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우리 마스터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 앞서 들었던 이 절제 마스터님의 무료 세미나 관련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연말정산 급등주 탑5와 해외 선물 포지션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8일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블랙홀에서 세미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선착순 100명만 저희가 참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빠르게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에서요.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절제 마스터님을 검색을 해서 또 예약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네, 해외 선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늘 신세계 출연은 즐거운 시간이고요. 캐스터님과 앵커님들이 잘해주시니까.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저도 이 해외 선물 거래를 한 10여 년 정도 했었는데요. 어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결국은 수익도 좀 좋지 않았고 이번 주 흐름이 결국은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큰 욕심을 내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화가 돼서 돌아온다. 꼭 시장 매매에 투자를 하실 때 결국은 보수적인 관점과 수익을 확보해 나가는 접근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신세계 시청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캐스터님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이터 기사들을 이제 살펴보면서요. 월스트리트 에서는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미중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부분이 좀 우세하다라고 로이터의 그 설문 결과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터님 말씀마다 하나의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외신 쪽에서는 현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말을 향해 가는 만큼 이 양국이 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해결하려는 쪽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시황 소식까지 모두 챙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